안녕하십니까. 고란살 일주 사주의 주인공 여성은 과연 고독할까요? 예, 고독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질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사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의 오행 상황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각종 신살로서 명을 볼 수는 없나요?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격히 말해서 이 신살은 사주가 아닙니다. 오행이 사주입니다. 그렇다면 오행 위주로 판단을 하고 신살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행이 채라면 신살은 용입니다. 오행이 뼈대라면 신살은 살이다. 그래서 살입니다. 사주 내에서의 오행 상황을 우리는 격국이라고 합니다. 격은 사주의 높낮이고 국은 사주의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격국, 즉 사주 오행 상황으로서 충분히 명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신살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플러스 알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함축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전달이 잘 됩니다. 관살 혼잡이 되고 명암부집이 된 젊은 여성의 사주를 보았다고 했을 때 구구한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도화살이 짙게 깔려 있으니 이성 풍파가 예고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바로 함축되어서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살의 매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신살에는 일주 기준으로 하는 고란살도 있지만은 괴강살도 있습니다. 여성의 사주에 일주가 괴강이라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아요. 자, 탤런트 송혜교 씨가 괴강살입니다. 스타잖아요. 또 백호살이 있습니다. 백호살에 걸린 해당 육신은 흉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을미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을미는 백호살인데 을목의 편제는 미중의 기토인데 부친이 직하 극을 당해서 흉사한다라고 합니다. 갑진일과 을미일생 그 부친이 세상 뜰 때 자살 행사 병원사하니 와석종명 못하리라. 백호살에 걸려서 편히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주가 태어난 달이 4월달이라면 사음이 화가 돼서 화생토를 한단 말이 구제가 됐잖아요. 5월달에는 오미 합이 돼서 화가 또 생을 한단 말입니다. 구제가 됐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묘달이라면 해묘미 목국이 돼서 그대로 치니까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바로 사주의 격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가려서 신살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란살의 의미는 이 고자입니다. 외로울 고자입니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난자에 있습니다. 난새는 봉황의 한 종류로서 역시 상상의 동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봉황으로 설정해서 통변을 하시면 됩니다. 봉황은 황제를 상징합니다. 즉 왕을 상징합니다. 지도자를 상징한다. 우리나라 청와대 기도 봉황기가 있습니다. 자, 황제나 왕이나 지도자는 자존심이 높겠죠. 또 실제 고독합니다.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가 고독하게 해야 됩니다. 일반인이 자존심이 높다면 강하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 고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란살은 고자에서 고독살입니다. 또 난자에서 자존심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알아볼 수가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고란살의 구성은 첫 번째 구성 일지는
나의 배우자 궁입니다. 여성 중에서 내 남편 자리입니다. 이 배우자 궁이라는 것은 배우자 방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나의 경쟁자인 비견이나 급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여자가 내 남편 방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합방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주가 강하게 되면 에라이 나쁜 엑스들아 빨리 사라져라, 아니면 내가 사라지면서 일도양단입니다. 칼로 무베듯이 끝내버립니다. 신약 사주라면 어떨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안 좋은 경우는 뭡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마.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한다. 자신과 타협을 합니다. 그나마 이 인간이 돈 벌어다 애들 먹여 살리니까 내가 버릴 수가 없거든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붕 두 가족으로서 살면서 가슴 아리를 하는 고란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우자 자리에 비견급제가 있어 친구처럼 나를 도와준다, 조력자다 이런 뜻입니다. 남녀 평등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약할 경우와 강할 경우를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배우자 자리에 들어오라는 배우자는 안 들어와 있고 상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관뿐만 아니라 식신도 상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갑목일주가 남편은 금인데 들어오라는 금은 없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화급금 쫓아내잖아요.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좀 전에처럼. 자, 강한 사주면 내가 독설을 뿜어냅니다. 독한 말을 하면서 XX야 꺼져라 등등 하면서 그냥 뭐라고 합니까? 꺼져라 이런 뜻입니다. 평안도 말로 한번 해볼까요? 일 없어. 일 없어. 임자는 일 없어. 자, 약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역시 아까처럼 자식을 위해서 그냥 용납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살이 많아. 관살이 많은데 상관이 살을 제압을 합니다. 또 식신이 제압을 합니다. 이것을 상관제살, 식신제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능력이 있는 남편이거든요. 능력 있는 남편이고 또 뭡니까? 나이 어린 연하 남자이고 자식처럼, 식신상관은 여명에서 자식이 되는데 자식처럼 귀엽기도 하고 연하남이고 능력까지 있어. 좋은 경우란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가려서 신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적시된 신사를 하나하나 고란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갑인인데, 자, 갑인을 보게 되면 인중에 갑목이 있습니다. 또 병화가 있습니다. 비견과 상관이 있다. 월사는 어떻습니까? 사중의 병화가 바로 상관이다. 그래서 고란살이다. 정사는 역시 사중의 병화가 정화의 급제이고 사중의 무토가 상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의 경금이 바로 무토의 식신인데 상관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신해 마찬가지입니다. 해중의 임수가 바로 상관입니다. 계해는 어떻습니까? 해중의 임수가 급제이고 갑목이 상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입니까? 대체로 자료가 나온 게 이것을 고란살이라고 하는데, 일지상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경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중 계수가 상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괴관격도 되지만은 고란살이다. 좀 전에 송혜교 씨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주가 부부궁이 많이 흔들리겠죠.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쭉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 자, 이 사주에서도 이 외에 찾아보면은 임자가 바로 고란살입니다. 자중에 계수가 있단 말이에요. 급제잖아요. 대운을 쭉 적시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축을 볼 때 축중의 계수가 고란살이죠. 갑인했고 을묘 마찬가지. 병진.
진중의 무토가 고란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사 아까 나온 거죠. 무오. 오중의 기토가 뭡니까? 급제니까 고란살이다. 김이 마찬가지, 경신 마찬가지고, 신유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다 그냥 고란살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고란살을 버려야 될까요?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갑인일주는요,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거의 백발백중으로 홀로 삽니다. 원래 홀로 살았든지 간에 나중에 생별 사별을 했든 간에 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란살에 대한 간단한 공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